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나입니다. 이번에는 S&P 500과 나스닥 100 ETF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은 영상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 더 배운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진짜 수수료를 볼 때는 운용사가 보여주는 총 보수가 아니라 실 비용을 봐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우선 운용사가 보여주는 총 보수가 있고요. 이 총 보수의 기타 비용을 더해서 ETF 순자산 총액을 나눈 TER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실 비용은 이 TER의 매매 중개 수수료까지 더한 값이 바로 우리 투자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ETF 수수료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었던 실 비용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실 비용은 따로 내는 건가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미 ETF 투자를 시작하면 ETF의 수익률에 반영되어 있는 거라는 점. 두 번째는 그럼 실 비용은 앞으로 발생할 수수료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니겠죠.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 발생할 수수료는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도 하고 있었던 오해인데요. 그럼 실비용이 높으면 무조건 안 좋은 건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하는 건 결국 ETF의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5개의 운용사에 대해서 실비용부터 확인을 해봤는데요. 가장 낮은 실 비용을 보인 ETF는 KB자산운용의 라이즈 ETF가 0.174%를 보이고 있었고, 가장 높은 실 비용을 보인 ETF는 현재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ETF가 0.2293%의 실 비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ETF가 가장 안 좋은 걸까라고 무조건 생각해야 하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 비용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ETF의 수익률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ETF의 수익률을 비교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코덱스 ETF가 성과가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 비용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가장 좋고 실 비용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가장 안 좋은 ETF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이런 의문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코덱스 ETF가 수익률이 좋았던 건 그동안 분배금을 재투자한 TR ETF여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다시 분배금을 재투자했다는 가정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수익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결과는 코덱스 ETF가 같은 기간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고, 에이스 ETF가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여줬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실 비용이 코덱스 ETF가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해서 가장 안 좋은 ETF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라이즈 ETF가 가장 낮은 실비용을 보이지만 가장 수익률이 좋은 ETF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 투자자들이 봐야 하는 수익률 부분을 확인해 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S&P 500 ETF에 대해서 코덱스, 솔, 라이즈, 타이거, 에이스 순으로 좋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 100 ETF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익률을 비교해 봤는데요.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순으로 본다면 코덱스, 라이즈, 타이거, 에이스, 솔 ETF 순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서 보면 그때마다 조금씩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운용사의 운용 능력과 총 보수나 기타 비용이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꼭 확인을 하거나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은 실 비용이 낮다고 무조건 좋고 실 비용이 높다고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는 점. 그래서 ETF 수익률을 확인하는 게 맞다는 점. 따라서 ETF는 보통 분기에 한 번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꼭 확인을 해 가면서 투자를 하자입니다. 만약 한 가지를 더 확인해 본다면 거래량이 높은 ETF도 장점으로 가져갈 수가 있을 텐데요. 거래량이 높으면 유동성이 높아서
빠르고 낮은 비용에 원하는 가격으로 ETF를 거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2달의 정보를 확인해 보면 S&P 500 ETF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높고 평균의 성과는 보이고 있는 타이거 ETF나 아니면 성과가 가장 좋았던 코덱스 ETF를 눈여겨보신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 나스닥100 ETF의 경우에는 거래량도 높고 성과도 가장 높았던 코덱스 ETF를 선택하시면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100 ETF가 거래량이 적었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현재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2010년에 가장 먼저 상장을 해서 현재 ETF의 가격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현재 14만원까지 가격이 높아진 만큼 액면 분할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편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한번 문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ETF의 실비용은 이미 ETF의 수익률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 따라서 운용사의 역량 차이는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ETF의 수익률을 확인하는 게 좋다는 점, 그래서 같은 지수의 경우 특히나 ETF의 수익률과 거래량을 체크하는 게 좋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계속해서 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해 가면서 투자를 하자입니다. S&P 500 ETF와 나스닥100 ETF는 분명 장기 투자를 할 때 좋은 투자 분야이기 때문에 꼭 투자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서 꼭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시장이 너무 상승했다 보니까 폭락장에 대한 우려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워렌 버핏도 현금 보유량을 역대 최고치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마다 꼭 크고 작은 위기가 왔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선택은 투자자 본인이 하는 거고 모든 책임 역시 투자자 본인이 져야 하기 때문에 꼭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적립식 장기 투자자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길고 컸던 폭락장 시기에서도 적립식 투자자의 성과는 결코 나쁘지 않았었고, 시장이 큰 상승장을 받았을 때도 매달 적립식으로 했던 투자는 장기간 가장 좋은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염두해야 하고, 이 기간뿐만 아니라 더 긴 기간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인 결과로 많이 나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타이밍 때문이죠. 시장이 타이밍을 계속해서 정확하게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게 장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점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